제1장 위장된 행복.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겨울 해가 지는 오후 6시 강혜진은 대리석 바닥을 맨발로 걸었습니다. 차갑고 반짝이는 바닥이 마치 그녀의 마음 같았습니다. 마치 그녀의 마음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 언론이 주목하는 자선활동가, 남부럽지 않은 명품가 부부. 언론이 주목하는 자선활동가, 남부럽지 않은 명품가 부부.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누구도 모르는 균열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모르는 균열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혜진은 남편 윤도현의 휴대폰에서 낯선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남편 윤도현의 휴대폰에서 낯선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전화기 화면 위, 통화 기록 가장 위에 찍힌 한 이름. 통화 기록 가장 위에 찍힌 한 이름. 유리 가장 친한 친구이자 언제나 든든한 편이었던 그녀 혜진은 손끝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혜진 속삭이며 왜 도영가? 머리카락 사이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그 이름을 지워보려 했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을 지워보려 했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운명이 그 이름을 새기려는 듯 화면은 꺼질 줄 몰랐습니다. 화면은 꺼질 줄 몰랐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윤도현이 들어왔습니다. 맞춤 정장의 감도는 낯선 향수 냄새가 혜진의 코를 스쳤습니다. 혜진의 코를 스쳤습니다. 도현 무심히 미안. 괜찮아. 짧은 대화 뒤 도현은 곧장 침실로 향했습니다. 도현은 곧장 침실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깔렸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깔렸습니다. 혜진은 휴대폰을 품에 안은 채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무언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로 흘러가고 있다는 감각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무언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로 흘러가고 있다는 감각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시선을 돌린 곳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 도현, 시어머니 서미란, 그리고 자신 사진 속 미란의 눈빛이 묘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부드러운 미소 뒤에 감춰진 차가운 칼날이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칼날이 느껴졌습니다. 혜진 속마음. 어머니, 내가 아무리 애써도 당신 앞에서는 늘 그림자일 뿐. 당신 앞에서는 늘 그림자일 뿐.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 저편에서 오래전 친정집 골목길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골목길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따뜻한 밤 냄새, 어린 시절의 웃음소리, 어린 시절의 웃음소리.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희미한 안개처럼 사라지고 지금은 이 집의 차가운 공기만이 남았습니다. 희미한 안개처럼 사라지고 지금은 이 집의 차가운
공기만이 남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혜진의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혜진의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휴대폰 속 이름 하나가 이 화려한 집을 송두리째 무너뜨릴지도 모른다는 예감. 이 화려한 집을 송두리째 무너뜨릴지도 모른다는 예감,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제2장 균열의 시작. 밤새 뒤척이던 강혜진은 새벽녘에야 겨우 잠에 들었습니다. 겨우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자마자 어제 보았던 통화 기록이 뇌리를 파고들었습니다. 어제 보았던 통화 기록이 뇌리를 파고들었습니다. 친구 하율이. 그 이름은 이제 따뜻한 미소가 아니라 날카로운 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따뜻한 미소가 아니라 날카로운 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혜진은 휴대폰을 꼭 쥔 채 일어났습니다. 쥔 채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어깨가 떨렸습니다. 오늘 진실의 실마리를 반드시 잡아야 했습니다. 반드시 잡아야 했습니다. 점심 무렵 혜진은 유리와의 약속을 잡았습니다. 유리와의 약속을 잡았습니다. 유리의 카페. 친구와 비밀을 속삭이던 그 공간이 이제는 의심과 긴장이 스며든 전장처럼 보였습니다. 카페 문을 열자 향긋한 커피 향이 밀려왔습니다. 향긋한 커피 향이 밀려왔습니다. 유리는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익숙한 미소였지만 혜진은 그 안에서 미묘한 냉기를 감지했습니다. 혜진은 그 안에서 미묘한 냉기를 감지했습니다. 유리 환하게. 오랜만이야. 요즘 얼굴 보기 힘드네. 혜진 담담하게. 그러게. 유리 눈치를 살피며. 그렇지, 너도 도연 씨 회사 일 때문에 고생 많다며? 혜진은 미소를 지었지만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유리가 먼저 남편 이야기를 꺼낸 것. 평소라면 사소한 대화였겠지만 지금은 모든 말이 함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모든 말이 함정처럼 느껴졌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유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윤도현. 그러나 날카롭게. 도현이가 왜 널? 유리 놀란 듯 휴대폰을 덮으며. 아. 잠깐 혜진 차가운 시선. 회사 일? 새벽 2시에도? 공기 속에서 커피 향이 사라지고 묘한 긴장만이 흘렀습니다. 묘한 긴장만이 흘렀습니다. 유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곧 태연한 미소로 가면을 썼습니다. 미소로 가면을 썼습니다. 유리 억지로 웃으며. 오해하지 마. 도연 씨가 요즘 힘들어 보여서 친구로서 위로 좀 해줬을 뿐이야. 혜진 단호하게. 그 말 내가 믿을 거라 생각해? 그 순간 유리의 눈동자에서 짧지만 결정적인 빛이 스쳤습니다. 유리의 눈동자에서 짧지만 결정적인 빛이 스쳤습니다. 죄책감 혹은 두려움. 혜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이미 그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혜진의 귓가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쳤습니다.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쳤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날, 낯선 서류 뭉치 속에서 보았던 입양 확인서, 낯선 서류 뭉치 속에서 보았던 입양 확인서, 그때는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것이 하나로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로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곧장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서랍 속에서 오래된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서류를 꺼냈습니다. 노란빛으로 바랜 종이, 그리고 선명한 글자, 그리고 선명한 글자 입양아 강혜진, 그리고 친부 윤이라는 희미한 필체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마지막 이름은 번져 있었지만 윤이라는 글자만은 뚜렷했습니다. 윤이라는 글자만은 뚜렷했습니다. 혜진 속삭이며 설마 이 집안?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윤도현의 집안, 시어머니 섬이란 모든 퍼즐이 서서히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불륜, 친구의 배신, 그리고 자신이 왜 이 집에 선택되었는지, 친구의 배신, 그리고 자신이 왜 이 집에 선택되었는지,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섬이란 차가운 음성 혜진 씨, 오늘 저녁에 집으로 오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반드시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따뜻한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혜진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세상이 천천히 기울었습니다. 세상이 천천히 기울었습니다. 오늘 밤 이 집에 진짜 비밀이 열립니다. 이 집에 진짜 비밀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혜진의 삶을 송두리째 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송두리째 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서막 저녁 8시 재벌가 윤가 저택 대문을 지나 거대한 응접실로 들어서자 묘한 냄새가 혜진을 감쌌습니다. 가죽 소파, 은빛 샹들리에, 바닥을 덮은 값비싼 양탄자, 바닥을 덮은 값비싼 양탄자. 그 어느 때보다 화려했지만 오늘따라 모든 것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오늘따라 모든 것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섬이라는 이미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손에 와인잔을 든 채 미소도 없이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미소도 없이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섬이란 냉정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혜진 담담히 어머니 무슨 일이시죠? 미란의 눈빛은 짙은 안개처럼 깊고 차가웠습니다. 안개처럼 깊고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잠시 와인을 한 모금 삼킨 뒤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내밀었습니다. 한 모금 삼킨 뒤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내밀었습니다. 서류의 첫 줄, 입양동의서 섬이란. 조용히 강해진 아니, 윤혜진 이제 그 이름이 더 익숙할지도 모르겠네요. 혜진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친부의 성, 윤 서류에 적힌 글씨가 눈을 찌르는 듯 선명했습니다.
미라는 더 이상 숨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생각이 없었습니다. 서미란 차갑게, 당신은 우연히 이 집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 집 피가 흐르는 사람, 우리 윤가의 피, 숨을 몰아쉬며 무슨 말씀을, 당신의 친부가 누구인지 이제 짐작이 가겠죠? 이제 짐작이 가겠죠?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혜진은 말없이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피가 이어졌다는 사실이 머리를 강타했지만 이제는 두려움보다 분노가 앞섰습니다. 머리를 강타했지만 이제는 두려움보다 분노가 앞섰습니다. 남편의 불륜, 친구의 배신, 그리고 자신을 계획적으로 이 집에 들인 시어머니, 친구의 배신, 그리고 자신을 계획적으로 이 집에 들인 시어머니, 모든 것이 철저히 계산된 함정이었습니다. 계산된 함정이었습니다. 혜진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서류를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미란의 비웃음이 등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택을 나서는 순간 혜진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스쳤습니다. 혜진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스쳤습니다. 검찰 특수부 검사 이준혁. 이준혁 첫사랑이자 지금은 재벌 비리 수사를 맡고 있는 남자. 그날 밤 혜진은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뒤적여 준혁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뒤적여 준혁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지만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혜진 전화로 준혁 씨 나야. 나야 강혜진. 아니, 할 얘기가 있어. 지금 당장 만나줄 수 있어? 준혁 잠시 침묵 후 내가 갈게 한 시간 뒤 한강변 카페 밤바람에 흔들리는 불빛 사이로 준혁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코트를 걸친 그의 얼굴에는 놀람과 걱정이 동시에 비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람과 걱정이 동시에 비쳤습니다. 혜진은 미란이 건넨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준혁은 그것을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읽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읽었습니다. 준혁 단호하게 이건 이 집안 내부의 자금 세탁 흔적까지 함께 기록되어 있어. 흔적까지 함께 기록되어 있어. 혜진 숨을 고르며 그래서 조사하고 있었던 거구나. 준혁 고개를 끄덕이며 윤도현과 서미란 두 사람 모두 검찰의 수사 대상이야. 모두 검찰의 수사 대상이야. 하지만 내부 증거 없이는 힘들어. 힘들어 혜진, 내 도움이 필요해. 혜진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두려움이 목을 조였지만 복수의 불길이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복수의 불길이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이제 선택은 하나였습니다. 가해자가 아닌 복수자가 되는 것. 껏해진 결의의 찬 목소리. 내가 가진 모든 걸 증거로 만들 거야. 만들 거야 도현도 서미란도. 내가 무너뜨릴 거야.
준혁 조심스럽게. 그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아. 혜진 단호하게. 내가 살아온 10년, 그들이 내게 가한 모욕. 그들이 내게 가한 모욕. 이제 돌려줄 시간이야. 카페 창밖으로 한강 물결이 일렁였습니다. 물결이 일렁였습니다. 밤하늘을 가르는 달빛이 혜진의 눈동자에 스며들었습니다. 혜진의 눈동자에 스며들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서늘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늘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강해진, 아니 윤해진 그녀의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의 불륜, 친구의 배신, 그리고 피로 엮인 재벌가. 친구의 배신, 그리고 피로 엮인 재벌가. 모든 비밀이 무너지는 그날까지 그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제4장 진실의 폭로. 겨울비가 내리던 새벽 강혜진은 검찰청 비밀조사실 문을 밀었습니다. 검찰청 비밀조사실 문을 밀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이준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피로가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긴장과 피로가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와 USB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서미란과 윤도현이 저지른 불법 자금 거래 내역, 그리고 미란이 오랫동안 숨겨온 입양 서류 원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지른 불법 자금 거래 내역, 그리고 미란이 오랫동안 숨겨온 입양 서류 원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준혁 낮은 목소리. 이제 시작이야. 이걸 언론에 흘리면 재벌가 전체가 흔들릴 거야. 재벌가 전체가 흔들릴 거야. 혜진 단호하게. 그들이 내게 한 짓 똑같이 돌려줘야 해. 똑같이 돌려줘야 해. 준혁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는 혜진이 단순히 진실을 밝히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무너뜨린 결심을 했음을 느꼈습니다. 밝히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결심을 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의 비밀 계좌를 추적하던 준혁은 결정적인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계좌를 추적하던 준혁은 결정적인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흘러간 거액의 자금, 그리고 서미란의 서명이 찍힌 계약서, 밤이 되자 혜진은 다시 윤가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끝내야 했습니다. 저택의 거실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공기 속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공기 속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도연은 술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한 옷차림이었으나 그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며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이었으나 그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며 있었습니다. 도연 비아냥대며 이 밤에 무슨 일로 왔나? 우리 혜진 씨? 우리 혜진 씨? 혜진 조용히 그러나 날카롭게 우연히 발견한 게 있어.
당신과 어머니가 숨기던 비밀 말이야. 비밀 말이야. 서밀한 미소를 지으며 또 무슨 헛소리를 준비해온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작은 장치 안에는 그들의 모든 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죄가 담겨 있었습니다. 계좌 내역, 계약서, 그리고 미란이 직접 서명한 자금 세탁 증거까지, 그리고 미란이 직접 서명한 자금 세탁 증거까지.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란은 미세하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혜진 차갑게, 검찰은 이미 움직였어. 당신들의 제국은. 도연 격앙된 목소리. 감히 내가 우리를 배신해? 서밀한 분노와 놀람이 섞인 목소리. 내가 감히. 순간 미란의 말이 혜진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혜진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우리 피를 거슬러. 그 한마디가 그녀의 분노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분노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혜진은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입양 동의서, 그리고 친부 윤, 그리고 친부 윤으로 시작되는 친자 확인서. 이제 모든 것이 세상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상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혜진 날카롭게. 어머니, 저는 이 집이 피를 이어받았죠. 하지만 그 피가 제 삶을 지배하게 두지는 않을 겁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USB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USB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혜진은 미리 모든 자료를 검찰에 넘긴 상태였습니다. 검찰에 넘긴 상태였습니다. 그때 저택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 선 사람들, 검찰 수사관들이었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었습니다. 수사관 차갑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도연 절규하며 이럴 수 없어. 혜진, 내가 이럴 수가. 내가 이럴 수가. 미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혜진.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화려했던 윤가의 저택은 이제 긴급 체포 현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긴급 체포 현장이 되었습니다. 도연은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고 서미라는 마지막까지 혜진을 노려보았습니다. 서미라는 마지막까지 혜진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패배와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지만 혜진의 마음 속에서는 또 다른 불길이 피어올랐습니다. 혜진의 마음 속에서는 또 다른 불길이 피어올랐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그녀의 피 속에 흐르는 윤가의 그림자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피 속에 흐르는 윤가의 그림자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림자처럼 남은 그 속삭인 피는 물보다 뜨겁다. 피는 물보다 뜨겁다. 5장 불완전한 승리. 겨울의 마지막 새벽, 재벌가 윤가 저택은
더 이상 권력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윤도현과 서미란의 불법 자금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저택 앞에는 호기심 어린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불법 자금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저택 앞에는 호기심 어린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강혜진의 마음은 시끄러운 세상과 달리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시끄러운 세상과 달리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남편은 구속되었고 시어머니는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지만 혜진의 가슴 어딘가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혜진의 가슴 어딘가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혜진은 한강변의 카페에서 이준혁과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봄을 알리는 햇살이 스며들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피로가 남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스며들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피로가 남아 있었습니다. 준혁 조심스럽게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은 진실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벌을 받을 거야. 세상은 진실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벌을 받을 거야. 혜진 조용히 그래 끝났지.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 준혁 잠시 침묵. 그 달콤함은 오래가지 않아. 남는 건 상처뿐이야. 유리컵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화려한 재벌가 며느리도 복수의 화신도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여자 강혜진. 복수의 화신도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여자 강혜진. 그 얼굴을 오래 바라보던 그녀는 문득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문득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고향 골목길의 저녁 노을, 따뜻한 밤 냄새, 그리고 잊고 지냈던 친부의 그림자. 따뜻한 밤 냄새, 그리고 잊고 지냈던 친부의 그림자. 며칠 후 혜진은 친정집 낡은 서랍 속에서 다시 한번 입양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윤혜진이라는 글씨가 더 이상 그녀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녀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이름은 피가 아닌 선택으로 기억될 뿐이었습니다. 선택으로 기억될 뿐이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가 웃으며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웃음은 세상 어떤 소리보다 따뜻했습니다. 소리보다 따뜻했습니다. 혜진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엄마가 지켜줄게. 우린 아이들의 체온이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서서히 녹여갔습니다.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서서히 녹여갔습니다. 복수가 아닌 사랑으로 이어갈 삶. 그 길만이 진정한 해방임을 혜진은 느꼈습니다. 해방임을 혜진은 느꼈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오랜만에 편안히 잠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히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 또렷한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섬이란의 낮고 서늘한 목소리였습니다. 섬이란 꿈속 목소리. 피는 물보다 뜨겁다. 내가 아무리 도망쳐도 그 피는 너를 부를 거야. 그 피는 너를 부를 거야. 혜진은 꿈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차가운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창문을 열고 차가운 새벽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하늘 가장자리에 여명이 번졌습니다. 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피가 운명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삶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채워갈 것입니다. 스스로의 선택으로 채워갈 것입니다. 검은 그림자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음을 알면서도 그녀는 그 그림자를 안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한구석에 남아있음을 알면서도 그녀는 그 그림자를 안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혜진 마지막 독백. 나를 부르든 말든 나는 강혜진으로 살겠다. 이제부터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다. 새벽의 첫빛이 도시 위로 퍼졌습니다. 한때 재벌가의 며느리였고 복수의 칼날을 품었던 여인 강혜진. 복수의 칼날을 품었던 여인 강혜진. 이제 그녀는 피가 아닌 선택으로 자신의 길을 걷습니다. 자신의 길을 걷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그녀는 진짜 자유를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짜 자유를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